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원래는 아이소 영상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2차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아직 남은 공간들이 있어서 좀 활용하면서 새로운 재질 적용 좀 해보려고 파일을 또 열었네요. 자, 오늘 해볼 부분은 광천장 부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공간이 여기 있는 회의실 공간을 활용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천장 오브젝트를 만드는 것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현재 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뷰가 돌아가 있는 상태니까, 뷰가 돌아가 있는 게 아니죠. 평면이 돌아가 있는 상태니까 수직 수평을 한쪽 방향을 맞추고 작업을 하는 게 편하니까, 자, 우선은 벽체를 클릭하고요. 수직 혹은 수평으로 정렬이 될 면을 하나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Shift, 넘패드 1번이나 3번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자, 여기에 있던 카메라 뷰를 돌리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탑 뷰를 돌려볼게요. 그래서 Shift 3번을 눌렀더니 자, 바텀 뷰에서 수평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탑 뷰에서 보는 게 좋으니까 Shift와 컨트롤을 함께 누르고 넘패드 3번을 눌러주게 되면은 탑 뷰에서 바라보게 되죠. 자, 그리고 뷰를 옆으로 돌리고 싶으면은 넘패드 4번이나 6번을 활용을 해서 옆으로 15도씩 돌려서 수평 방향을 좀 바꿔주면 되고요. 이쪽 방향으로 일단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우선은 천장면을 만드는데 정확하게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또 대략적으로 만들기는 할 건데 여기에 있는 라운드는 똑같이 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D 피봇 옮겨 놓고요. Shift A 눌러서 메쉬에 플레인 해서 평면 하나 만드는데, 자, 그냥 기본 상태로 만들지 말고 여기에 있는 Add Plane, 얼라인 부분에 월드를 뷰로 바꿔서 뷰에 맞춰서 돌릴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오브젝트 클릭하고 오브젝트의 피봇 방향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오브젝트의 피봇 방향을 툴에 오리진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은 뷰에 이렇게 맞춰서 지금 돌아가 있는 상태죠. XY. 자, 이 상태에서는 뷰가 틀어진다라고 해도 해당 오브젝트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자, 굳이 페이스를 잡지 않고 Shift 넘패드 7번을 누르게 되면은 탑뷰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배치를 해야겠죠. 자, 여기다가 갖다 놓고 시작을 할게요. 저는 어디였죠? 여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버텍스를 이렇게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로도 이렇게 이동을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유리벽체 지금 만들어 놓은 부분에 이 곡선 부분은 똑같이 따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버텍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베벨 명령어를 주는 거죠. 그냥 엔터 치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값을 줄 건데 얼마나 주느냐. 자, 일단 다시 되돌아가고요. 자, 여기 곡선 부분이 끝나는 지점까지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1030만큼 벌려주면 되는 거죠. 다시 버텍스를 클릭을 하고요. 베벨을 주는데 그냥 엔터 하게 되면은 자, 베벨 창이 뜨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엣지 모드가 아니고 버텍스 모드로 넓이는 1030만큼 벌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모델링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일단 벌려놓은 상태에서 자, 세그먼트를 기존에 32개를 나눴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32개를 나누게 되면은 자, 벽체의 모형이랑 동일하게 엣지, 버텍스의 위치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천장면을 이동을 시켜야겠죠. 이동을 시키는데 저는 지금 높이를 알고 있으니까 높이 기준은 자, Z축 기준 2700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태고요. 자, 면이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카메라 뷰에서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페이스를 전체 선택하고 Alt N 눌러서 노멀 메뉴 진입하고요. 여기에서 자, 플립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모양이 일단 잡혔고요. 자, 지금 벽체 두 개가 좀 위아래 좌우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냥 무시하고 좀 볼게요. 제가 지금 만들 모양은 여기에서 한 60c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는데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만 라운드가 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운드는 내 모퉁이, 4개의 모퉁이를 전체 다 라운드 처리를 동일하게 해줄 예정이에요. 바로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안쪽으로 600mm 집어넣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죠. 자, 페이스 선택한 상태에서 인셋 메뉴 그냥 600 엔터 하게 되면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코너 부분 라운드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니까 얼만큼 라운드가 챔퍼가 먹었는지를 확인하면 되죠. 자, 위쪽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요만큼 이동한 걸 알고 있으니까 외우지 못하겠죠. 그냥 컨트롤 C 복사해 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동했던 버텍스는 다시 되돌려 놓고요. 자, 이렇게 세 개 다 할 건데 우선은 여기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두 개 같이 할게요. 하나 하면서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아까랑 동일하게 베벨 모드 진입하고요. 엔터 그냥 쳐버린 다음에 자, 버텍스에
넓이를 컨트롤 V 엔터 하게 되면 똑같이 벌어지게 되고, 세그먼트는 동일하게 32개를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끝에 부분은 약간 찢어지기도 하죠. 자,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모델링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그냥 지워버리고요. 페이스는. 자, 버텍스를 정리를 하는데 지금 위쪽이랑 옆에 쪽 날라오는 여기에 있는 버텍스는 전혀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다 삭제를 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엣지 모드에서 얘네는 빼주고요. 루프 셀렉트 단축키로 이렇게 그냥 뺀 거예요. 저는 지금 더블 클릭을 루프 셀렉트로 잡아놨기 때문에 각자에 맞춰서 한번 보시면 되시고요. 자, 이렇게 버텍스를 안쪽 것들만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리졸브, 버티스 이렇게 해주면은 삭제가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텍스는 여기 날아가서 그냥 붙으면 돼요. 붙으면 되기 때문에 자, 머지를 시켜주는데 이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머지를 해도 되지만 자, 버텍스를 선택을 하는데 머지 될 위치에 있는 버텍스를 마지막에 선택한 다음에 자, 머지 메뉴에 있는 여기 and last 요걸로 해주게 되면은 마지막에 선택한 버텍스로 날아가서 붙게 돼요. 저는 단축키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첫 번째 선택하는 박스 셀렉트로 선택을 해서 상관이 없는데 마지막에 선택하는 거는 박스 셀렉트로 선택을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선택하는 버텍스는 반드시 클릭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면이 지금 뚫려 있으니까 면을 이제 막으면 되겠죠. 자, 엣지 이렇게 선택을 한 상태에서 버텍스 메뉴에 있는 뉴 엣지, 페이스 프롬 버티스 요거를 해서 그냥 막아줘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은 숨어있는 엣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보이지가 않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 메뉴에 있는 필 명령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좀 다소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는 게 나중에 모델링 하면서 찢어지는지 안 찢어지는지도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 광천장이 들어갈 부분을 일단 따로 떼어내서 만든 거고요. 자, 광천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올까요? 광천장 같은 경우에는 바리솔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조사 홈페이지에서 제품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으세요. 근데 뭐 제가 이미지가 저작권이 걸려있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띄워드리지는 못하고요. 이 제조사 스펙에 따르면은 이 광천장의 비투과율은 90%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갖고 조도를 맞춰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미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의 그냥 단색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끝단이 약간 어둡기는 해요. 그런데 거의 뭐 단색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다른 이미지도 볼게요. 자,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어둡게 찍힌 이미지죠. 어둡게 찍힌 이미지 보면은 이 끝단에 약간 음영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이렇게 끝단에 음영을 주는 것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광천장이 이렇게 뭐 삼각형 패턴이나 패턴의 형태로 이어나간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음영이 좀 지는 부분이 있어줘야 조금 더 입체감도 있고 그리고 지금 너무 하얗지 않게 나왔죠. 이렇게 해야 천장 부분이 너무 밝아 보이지 않게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밝고 어두운 부분을 조금 만들어 주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텍스처를 만들어내서 하는 방법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실제 시공되는 것과 비슷하게 만들어내서 약간의 시뮬레이션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방법을 위해서 오브젝트를 추가적으로 조금 건드려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위로 등박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리솔 시트가 앞에 쳐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등박스를 먼저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먼저 한 200 정도만 이렇게 안으로 밀어 넣은 상태에서 자, 안쪽에 지금 쉐이딩이 깨끗하게 안 나오니까 쉐이드 스무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데이터 프로퍼티스 노멀 켜주고요. 하면은 코너 부분이 부드럽게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면을 그대로 Shift D 해서 복사해서 내려오고요. 얘는 세퍼레이트 시킬 거예요. 자, 세퍼레이트 어디 있는지 굳이 이번에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이렇게 별도의 객체로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바리솔 시트에 대한 추가적인 모델링을 조금만 할게요.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고
대략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셋 모디파이어 사용하는데 안으로 밀려 들어가는 건 3mm 정도만 하고요. 그리고 탭을 누르고 다시 10mm 정도 앞으로 돌출되게끔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확대해 보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되는 거죠. 여기서 봐야 될까요? 밖으로 튀어나온 거는 10mm, 그리고 안쪽으로 밀려 들어간 건 3mm 이렇게 된 거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엣지로 선택을 한 다음 여기서 베벨 모디파이어를 주는 거죠. 베벨 모디파이어는 1mm 정도만 줄까요? 너무 약해 보이나? 한 2mm 정도만 하고, 세그먼트는 충분히 나눠주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대충 된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만 모델링 할게요. 자, 그리고 위로 붙여 넣고요. 위로 다시 10mm가 이동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 안쪽에 있는 벽면 같은 경우에는 따로 떼어내서요. 일단은 재질 적용을 좀 해볼게요. 자, 재질 적용은 특별할 거 없이 그냥 베이스 컬러는 뭐 이 정도 줬고요. 좀 더 내릴까요? 이 정도. 그냥 뭐 하얀색에, 자, 범프맵에다가 그냥 텍스처 하나 더 추가해서 약간 울퉁불퉁한 표면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확대해서 보면 이 정도의 그냥 질감을 추가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굉장히 미세하게. 페인트 칠하면 붓 자국도 남고 롤러 자국도 좀 남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샌딩을 거치지 않으면요. 자, 그래서 천장에도 동일하게 재질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오브젝트가 선택되는데 벽면, 재질이 들어가 있는 면이 활성화로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L, 링크 매터리얼 하게 되면 동일한 오브젝트가 들어가게 되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작게 한번 돌려볼게요. PC가 좀 이상해서 일단 껐다 켰네요. 자, 일단은 렌더링 돌렸고요. 렌더링 돌린 이미지를 보면은, 자, 지금 조명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어느 정도 밝기가 구성이 되죠. 이유는 뭐냐면, 자, 주변부에 지금 많은 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이트가 현재 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죠. 자,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라이팅으로 인해서 렌더링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현재 잡고 있는 씬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라이트들은 일단 다 지워줄게요. 자, 현재 상태에서 라이트 객체를 가장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라이트 오브젝트 하나 선택하고 아무거나 Shift G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타입 선택을 하게 되면은 라이트 오브젝트만 이렇게 선택이 되게 되어 있죠. 자, 얘는 일단 전체 다 지워줄게요. 자, 지워주고 나서 이제 렌더링을 돌리면은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당연히. 렌더링을 돌리다가 멈췄는데 살짝 나오네요. 지금 자연광, 환경광이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정도는 일단 두고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방법으로 광천장을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광천장으로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텍스처를 그냥 입혀서 광천장의 모양만 나오게 만들 거고요. 라이트 오브젝트는 별도로 배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라이트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게요. Shift A, 라이트, 여기에서 에어리어 라이트로 만들어 주고요. 얼라인은 뷰,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을게요, 일단. 그리고 나서 천장, 광천장 부분과 이렇게 두 개만 선택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배치를 해야겠죠. 자, 배치를 하는데 현재 라이트는 쉐입이 스퀘어니까 스퀘어가 아닌 레팅글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사이즈를 조정을 하면 됩니다. 두 개의 물체를 완벽하게 가운데에 맞춰서 놓기 위해서 일단 오리진을 이동을 하고요. 오리진을 이동을 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선택하고 아이템에 여기 얼라인 툴 활용을 해서 XYZ 그냥 전체 다 똑같이 배치를 해 볼게요. 이렇게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얼라인 툴은 기본 애드온이고요. 활성화만 시키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사이즈를 조정을 해 볼게요. 일단 사이즈를 이렇게 제 맘대로 요 정도 조금 줄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라이트를 만들고요. 그리고 오브젝트가 일단 겹쳐지면 안 되니까 오브젝트 아래쪽으로 배치를 살짝 할게요. 자, 그리고 라이트의 강도는 제가 봤을 때는 평판 조명 3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한 15,000 루멘 정도 맞춰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일단 잡고요. 그리고 카메라의 노출 값은 현재 지금 7.5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냥 렌더링을 돌려볼게요. 얼추 밝기는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자, 렌더링 나오고 있고요. 렌더링 그냥 끊을게요. 자, 일단 밝기 자체는 적당히 잘 나왔죠. 자, 그러면 광천장 부분 한번 표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천장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 볼 거고요. 재질 미리 보기로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현재는 전혀 아무런 재질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 상태에서 자, 여기에 쉐이더 에디터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일단 New 눌러서 재질 하나 넣어주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션 노드를 활용을 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미션 노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내가 만든 컬러 그대로 그냥 들어가서 볼 수가 있죠. 어찌됐든 광천장 같은 경우에는 광원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광원 부분으로 조명을 쏜다고 해서 더 밝아지거나 더 흐려지지 않게끔 그냥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션 노드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션 노드를 넣었으니까 일단 이 상태로 렌더링을 하나를 돌려 놓을게요. 나중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일단 렌더링을 돌려 놓는 거고요. 1번 슬롯에다가 일단 렌더링 돌리고 올게요. 자, 지금 렌더링이 나왔고요. 렌더링이 나온 이미지를 보면은 이미션 노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너무 좀 밋밋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천장 부분이. 당연히 후보정을 통해서 좀 더 좋아 보이게 만들 수는 있는데 저는 일단 끝단 부분에 약간 음영 처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단순히 그냥 텍스처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사용한 방법은 텍스처 코디네이터에 있는 벡터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텍스처 코디네이트의 제너레이트 그리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자, 텍스처 코디네이트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말 그대로 텍스처의 좌표 공간을 잡아주는데 여기서 X축 방향 그리고 Y축 방향 Z축 방향에 대한 진행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 그런 내용이고요. 제너레이티드는 말 그대로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 기준에서 전체 꽉 차게 그냥 뿌려주는 거고요. 왼쪽 끝에가 X축 1, 여기가 0, 여기가 Y축 1, 여기가 Y축 0 이런 식으로. 그리고 노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멀면 말 그대로 UV 같은 경우는 내가 UV 좌표를 펴줬을 때 그 펼쳐진 UV 좌표를 가지고 오는 거고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제너레이티드와 비슷하기는 한데 오브젝트는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그냥 진행이 돼요. X 값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 여기가 0이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X축 방향으로 1, 2, 3, 4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카메라는 내가 보는 방향. 그래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쟤네가 계속 똑같이 그냥 남아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랑 리플렉션은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뭐 나중에 하다보면 언젠간 알겠죠 뭐.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세퍼레이트 XYZ 노드를 활용을 하시면은 보기가 좀 편하세요. 보기도 편하고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자, 세퍼레이트 XYZ를 보면은 자, 현재 X축만 보이는 거죠. 아, 여기가 X네요. 자, 이렇게 X축이 진행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Y축 진행 이렇게 Z축 진행. Z축은 지금 높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거의 안 보이는 상태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브젝트로 보게 되면은 오브젝트 X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0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 영상에서 잘 담길까 모르겠지만 살짝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1인 거예요. 그래서 0,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방향도 똑같아요. 여기가 다 0이 아니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그냥 흰색, 검은색 그냥 그라데이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내가 텍스처 코디네이터를 연결했을 때 X, Y, Z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대략적으로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되세요. 그래야 원하는 것들을 만들기가 편해집니다. 자, 일단 저는 활용할 거는 여기 있는 제너레이티드 요거를 활용할 거고요. 자, 지금 세퍼레이트 X를 보면은 여기가 검은색이고 Y는 여기가 검은색이죠. 그러면은 검은색 부분이 이렇게 같이 좀 들어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뭔가 얘네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뭘 하면은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저도 정확하게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하고 노드를 탁 던져넣어서 한 번에 잡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도 계속 해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지금 X와 Y를 더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왔느냐. 여기만 지금 어두워지고 여기는 그렇게 많이 어둡다는 느낌이 안 들죠. 살짝 어두워지기는 하지만. 자, 지금 X와 Y를 더하면은 여기는 0이었고요. 올라갈수록 0.1, 0.2, 0.3, 0.4 이렇게 쭉 올라가는 상황에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X축 진행 방향 이렇게 됐었죠. Y축 이렇게고 그림에서 볼까요? 0, 1 여기는 0, 1 이렇게 이걸 더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 지점이면은 얘도 0.5고 얘도 0.5겠죠. 그럼 여기가 1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라인을 따라서 가면은 이렇게 대각선이 나와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계속해서 같은 밝기로 끊어서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곱해 볼게요. 멀티플라이.
자, 곱했더니 이렇게 나오죠. 한번 해보시면은 대충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라데이션 지는 형태가. 자, 그래서 제가 원하는 형태에 더 가까운 거는 현재로서는 자, 멀티플라이이기 때문에 멀티플라이로 들어갈 거고요. 멀티플라이는 곱하기죠, 곱하기. 곱해보세요. 그냥 지점을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 나눠놓고 곱해보면은 같은 값을 나타내는 지점끼리 쭉 선을 연결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어야죠. 자, 그러면 똑같이 얘네를 그대로 복사를 해 와서 요 사이에서 이제 X축이 반전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버트 노드를 사용을 할 거예요. invert 인버트 노드를 이렇게 사이에다가 넣어주면은 이렇게 반전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버트 노드를 멀티플라이로 들어가는 요 중간에다가 넣어주면 되고요. 하나 더 복사해서 그 밑에도 똑같이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라가면서 어두워졌는데 이번에는 반대가 됐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얘네를 또 다시 한번 섞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자, 인버트가 두 개가 들어갔으니까 뭐 두 개를 넣어도 관계는 없지만 얘를 조금 더 간략화 시킨다 그러면은 요 하나는 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빼느냐? 애초에 가지고 들어올 때 여기에서 인버트를 주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에서 얘네를 그러면은 또 이번에는 어떻게 엮을까 고민을 해보는 거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해보시면서 연결을 계속 해보세요. 자, 믹스 노드를 사용하게 되면 얘랑 반반 섞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생각을 해보면은 자, 어두운 부분이 자, 위에 거 먼저 볼까요? 위에 거는 요렇게 지금 어둡게 나오고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가 어둡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는 흰색이에요. 그리고 위에 거에서는 여기가 흰색이었고. 그러니까 두 개를 반반 섞다 보니까 여기가 밝게 나오는 거죠. 여기는 어두운 것과 어두운 것을 반반 섞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을 섞었으니까 여기가 더 밝아지는 거죠. 아, 그러면은 믹스로 섞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더 해볼까요? 더 하면 어떻게 되나? add 그리고 여기 있는 팩터 값은 1로 올려서 자, 더하기를 했더니 아까 믹스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뭘로 할까 하다가 제가 찾은 건 멀티플라이요, 멀티플라이. 자, 멀티플라이로 진행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밝기야 뭐 다시 한번 맞추면 되고, 지금 잡고 있는 과정은 자, 음영이 지는 단계를 어느 쪽으로 뿌려줄 것인가 라는 단계이기 때문에 자, 멀티플라이를 사용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얘를 사용을 안 하고 여기에 있는 매스 노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도 멀티플라이가 똑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세요. 믹스 노드를 활용하는 경우는 팩터 값을 활용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컬러 값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경우. 믹스 노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단색으로 변경을 시켜버려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러면은 얘네를 다시 한번 밝게 만들어 줘야겠죠. 역시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서는 커브, 자, 플로트 커브나 RGB 커브 뭐 아무거나 사용해도 되겠죠. 저는 플로트 커브를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밝게 만들어 주면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가운데는 완전히 흰색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현재 저는. 그리고 끝단 부분은 좀 더 밝아졌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여기에 있는 검은색 부분과 여기에 있는 검은색 부분의 면적을 보면은 여기가 훨씬 더 많죠. 얘랑 좀 비슷하게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잡아볼게요. 일단은 얘랑 비슷하게 좀 떨어지게 한번 잡아볼까요? 정확하게는 안 떨어져요. 비슷하게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 X축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라데이션이 되는 거죠. Y축은 여기서 여기까지 그라데이션이 되고, 자, 그러면 길이를 봤을 때 얘가 더 그라데이션 짓는 폭이 길었었죠. 자, 그러면 얘를 좀 그냥 아예 짧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애초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맵레인지 노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맵레인지 노드. 자, 맵레인지 노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연결해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플로트에 리니어로 잡혀있는데 벡터는 저도 잘 다루지를 않아서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플로트 보는데, 자, 플로트에서 from min, from max예요. 옆으로 조금 키워볼까요? 자, 그러면 뭐냐면은 자, 0에서 1까지 갔던 값을 다시 0에서 1까지 간다 라는 얘기인데, 자, 기존의 최소값을 0.5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0.5보다 더 어두웠던 부분은 완전히 검은색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0.5보다 어두운 부분을 다 0으로 만들어라 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from min to min 보면은 0.5보다 어두운 부분은 다 0으로 만들어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밝은 부분이 이렇게 당겨져야 되니까 from max를 1이 아니고 0.5로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렇게 밀려서 들어왔죠. 여기에서부터는 다 흰색이고 여기에서부터 밀려 들어오는 형태로 변경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멀티플라이의 X로 돌아가는 부분을 이걸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자, 바꿔주고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보면 지금 영상에서 거의 안 당길 것 같아요. 제 눈에도 거의 지금 안 보이는 상태라 이거 좀 건드려 볼게요. 한번. 자, 이렇게 보면 여기 하얗게 약간 밝게 나오는 부분이 생겨버려요. 0.12 이렇게 볼게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딱 줄이 가는 것처럼 살짝 보이거든요. 자, 이유는 뭐냐면은, 자, 애초에 여기에서 맵 레인지 변경한 걸 볼게요. 이렇게 뚝 끊어져서 보이죠? 여기까지 그라데이션이 가다가 그라데이션이 완전히 종료되는 그 지점이 시각적으로 살짝 보여버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리니어 이 부분을 스무스 스텝이나 스무더 스텝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좀 부드럽게 펼쳐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그 위에 있는 스태피드 리니어는 뭐냐면은, 자, 이거 리니어였죠. 그냥 리니어. 올라가서 탁 끊어지는 거고, 자, 스태피드 리니어를 하면은, 자, 이렇게 나눠지는 단계를 보여줘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4단계, 하나, 둘, 셋, 넷, 4단계로 지금 음영이 표현이 되는데, 여기 있는 스택 값을 올려주게 되면은, 좀 더 짜잘하게 나눠주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있는 클램프 옵션 같은 경우에는 1보다 밝은 부분은 전체 다 1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2가 됐든 3이 됐든 4가 됐든. 자, 그리고 더 어두운 부분은 그냥 0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 일단 클램프 옵션은 켜놓고 할게요. 그리고 모드는 자, 스무스 스텝과 스무더 스텝이 있는데 정확히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달라요, 나오는 게. 자, 그래서 그라데이션 지는 정도가 비슷해 보이게끔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거. 여기가 좀 더 어둡긴 하지만,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거 뭐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잡는다고 시간 너무 많이 빼먹는 건 그러니까, 자, 그리고 나서 얘는 그냥 H키 눌러서 히든 시키고요. 똑같은 게 밑에도 한번 들어가야겠죠? Shift D 복사해서 여기 사이에다가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요. 얘도 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멀티플라이, 플루트 커브 거치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지금 나오는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에는 프롬 민 값을 마이너스 0.015 정도 이렇게 해서 당겨줬어요. 그리고 나서 멀티플라이 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커브 주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끔 일단 만들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색상을 좀 바꿔야겠죠. 색상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는 컬러 램프 활용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자, 검은색 부분을 얼마큼 더 펼쳐주고 좁히느냐, 하얀색 부분을 더 얼마나 더 확장을 시키고 좁히느냐 라는 거죠. 자, 하얀색을 늘리는데 가운데가 오버브라이트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좀 움직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은색 부분은 검은색으로 나오지 않게 이렇게 밝은 회색 정도가 나오게끔 해서 음영 처리가 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이미션 노드에 연결을 하고 그대로 렌더링을 한번 다시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렌더링을 돌렸고요. 렌더링 돌린 이미지를 보면은 약간 음영 처리가 돼서 좀 더 부드럽고 약간 입체감 있게 보이게 된 거죠. 자, 1번, 2번. 아까 그냥 이미션 노드만 넣어서 돌린 것과 비교를 하면은 이런 차이가 있죠. 반드시 어떻게 돌려야 된다라는 정답은 없지만 본인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이미지를 추구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시는 게 더 중요하시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자, 결국은 얘도 이미션 노드이기 때문에 제가 설치한 라이트 오브젝트보다 더 공간이 밝아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광천장 부분이 직접적으로 조명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죠. 제가 렌더링 돌린다고 녹화를 멈춰놓고 하다 보니까 뒷부분을 쭉 연결해서 나갔는데 하다 보니까 녹화가 안 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미리 만들어놔 버렸는데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자, 기존에 제가 평판 조명 만들면서 재질 적용했던 거랑 동일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 믹스 노드를 활용을 하고 여기에 있는 라이트 패스 노드를 활용했는데 이지 카메라 레이를 팩터 값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지 카메라 레이를 사용하면 카메라에 보이는 부분이 아래쪽에 나오고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부분, 요 아래쪽 부분에서 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일단 넣어 놓은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렌더링이 나오는 거는 조금 전에 본 것과 동일하게 이미션 노드가 작동이 돼서 나오지만 자, 이 이미션 노드는 직접적으로 빛을 쏘지 못하게끔 아래 이미션 노드를 하나 더 붙여 놓은 거죠.
자, 똑같이 컬러 값은 그냥 흰색이긴 한데 여기는 스트렝스 값을 0으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렝스 값을 그냥 1을 주고 색상을 검은색으로 주던가 아니면 스트렝스를 0으로 주던가 동일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 비교를 해보면 약간의 밝기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은 얘는 그냥 생 흰색이었고 얘는 그라데이션 지는 흰색이니까 자, 1번보다 2번이 살짝 어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번을 넘어가서 보면은 완벽하게 어두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방법으로는 얘네를 직접적으로 라이트를 등박스 만들어 놓은 거 위, 그러니까 광천장 위쪽으로 올린 다음에 자, 재질을 반투명한 재질을 줘서 표현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라이트 오브젝트와 그 다음에 천장, 광천장 부분 모델링 한 거 이렇게 두 개만 일단 떼어 놓은 상태에서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이 광천장 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올려주는데 얼마나 올려주느냐? 자, 여기 만들어 놓은 등박스만큼 올려줄 거예요. 위에 등박스 부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막혀 있는 공간이 뒤에는 반드시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가장 간단하게 반투명하게 조명이 뚫고 나오는 재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프린스플스 BSDF에 있는 서페이스 스캐터링 요거 활용하는 거 하고요. 아니면은 쉐이더를 트랜슬루센트 BSDF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차이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얘를 바로 연결을 하고요. 뒤에 있는 건 다 빠진 상태죠. 요렇게 트랜슬루센트 BSDF만 넣은 상태에서 렌더링을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끝단에 살짝 음영지는 게 보이고요. 뭐 보이실까요? 이렇게 살짝 음영지는 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라이트가 일단 다이렉트로 뚫고 나오는 상황이죠. 자, 근데 요것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 지금 렌더링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렌더 패스를 다 활성화를 시켜 놓은 상태라서 쭉 나오기는 하는데, 자, 여기서 디퓨저 다이렉트 한번 볼게요. 디퓨저 다이렉트를 보면은 야, 요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면 라이트가 1차적으로 밝히는 부분은 이 광천장 부분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이 광천장이 조명을 먹었다가 다시 뿌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퓨즈 다이렉트가 아니고 디퓨즈 인다이렉트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간을 밝혀주는 거는 디퓨즈 다이렉트가 아닌 인다이렉트 부분으로 변경이 되어 버린다. 뭐 그냥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죠. 상관은 없는데 저는 나중에 후보종을 위해서라도 다이렉트 라이트가 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믹스 노드, 믹스 쉐이더, 믹스 노드가 아니고 쉐이더를 연결을 해주고요. 자, 아래쪽에는 그냥 트랜스퍼런트 BSDF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투명한 거죠, 투명한 거. 완전 투명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즈 섀도우 레이를 팩터 값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자, 그림자에 대한 부분을 얘가 아니고 밑에 있는 완전히 투명한 객체가 만들어주는 거죠. 결국은 무슨 얘기냐? 그림자를 안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림자를 안 만들고 그냥 투과가 되니까 직접광이 바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냥 또 렌더링 돌려볼게요. 자, 렌더링 나오는 이미지는 아까랑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멈춰놓고 볼게요. 멈춰놓고 컴바인 말고 디퓨즈 다이렉트를 보면 이렇게 뚫고 내려오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디퓨즈 인다이렉트를 보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디퓨즈 인다이렉트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잡고 넘어가야 돼요. 일단은 슬롯 5번호를 만들어 놓고요. 슬롯 5번에다가 그냥 트랜스퍼런트 BSDF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렌더링을 돌릴게요. 결국은 그냥 지우고 렌더링을 돌리는 거죠. 아예 그냥 지우고 렌더링을 돌려볼까요? 자, 렌더링을 하다가 어디서부터 뭐가 좀 꼬여가지고 렌더링을 좀 다시 돌렸어요. 자, 일단 슬롯 4번 같은 경우에는 트랜슬루센트 BSDF만 넣어서 렌더링을 돌린 상태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아예 지우고 렌더링을 돌린 상태. 그 다음에 또 6번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요 상태, 지금 보이는 노드 그대로 넣어서 렌더링을 돌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6번. 그러니까 트랜슬루센트 BSDF와 트랜스퍼런스 BSDF를 섞는데 이지 섀도우 레이를 사용을 해서 섞어서 넣은 재질. 말이 뭐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해서 넣은 재질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밝아요. 요거 자꾸 꺼져버리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다가 이미지 에디터 그냥 띄울게요. 자, 4번, 5번, 6번. 이렇게 하면 4번과 5번은 그래도 밝기가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근데 6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많이 밝아져 버리죠. 자, 이렇게 밝기 차이가 일단 난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4번 트랜슬루센트 BSDF만 넣은 상태, 이 상태에서 자, 디퓨즈 다이렉트를 보면은 이렇게 나왔었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지워버렸으니까 제대로 나오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나오는 상태죠.
자, 이렇게 보면은 디퓨즈 다이렉트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제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도대체 밝아지는 부분이 어딘가 찾아야죠, 우리는. 그럼 디퓨저 인다이렉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4번 보면은 디퓨저 인다이렉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나온 디퓨저 인다이렉트는 이 공간을 지금 밝히는 전체 조명이라고 거의 생각을 해도 무방해요. 다이렉트 라이트가 없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천장을 지우고 눌렀을 땐 이 정도가 나왔는데, 자, 굉장히 많이 밝아졌죠. 자, 5번, 6번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너무 많이 밝아진 상태죠. 자,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단순해요. 자, 컴바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자, 라이트가 지금 여기에 있는 광천장을 때렸죠. 여기 광천장이 지금 굉장히 밝은 상태죠. 얘가 나간 거예요, 다시. 얘가 주변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없애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아주 간단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라이트 패스에 이제 섀도우 레이만 사용을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 매스 노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섀도우 레이와 이제 디퓨즈 레이 이렇게 두 가지를 트랜스퍼런트 BSDF로 쓰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돌릴게요. 자, 역시나 일단 렌더링 돌리다가 일단 중간에 끊을게요. 너무 오래 걸려서 렌더링 돌리다가 영상 녹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몇 번부터 봐야 되나요?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죠. 6번, 7번을 보면은 이렇게 밝기가 확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랑 7번을 비교하면은 밝기 차이가 많이 나지 않죠. 자, 조금 더 밝아지는 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요 반사되는 부분에 이 광천장이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반사가 더 많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되신다. 지금 천장 부분에 음영이 잘 안 나타나는 거. 자, 원래 그냥 텍스처 만들어서 넣었던 건 3번이었어요. 3번이 더 부드럽고 은은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얘는 지금 추가적으로 전혀 설정을 건들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얘를 그냥 텍스처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쓰면 되지, 왜 굳이 이거를 설명을 하느냐. 자, 지금 천장이 사각형이니까 되는데, 삼각형이면은 첫 번째 만들었던 방법으로 만들어 놓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원형이다. 그래도 힘들어지고요. 뭐 원형 같은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활용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되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 끊어져 있는 보도 엣지를 마스크로 사용할 수 있는 텍스처를 만들어 달라고 누군가가 요청한 글을 보기는 했는데 아직은 개발 중인 것 같고, 일단은 접수는 된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좀 쓰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트랜슬루센트 BSDF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렌더링 하나 돌릴게요.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주변에 뭐 굉장히 강하게 반사되는 객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가 또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설명드린 이 라이트 패스 노드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부분적으로 제어를 하면서 좋은 그림을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오브젝트가 4개가 있는데 요렇게 두 개는 그냥 평면인 상태고요. 얘네 두 개는 두께감이 있는 오브젝트로 만들어진 상태예요. 근데 블렌더에서는 매뉴얼상 보면은 투명한 객체는 평면으로 만들지 말고 반드시 부피감을 가지게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옆에 있는 애들은 좀 문제가 돼요. 자, 왼쪽에 있는 두 개와 오른쪽에 두 개는 뭐가 다르냐면은 재질이 달라요. 재질이 이렇게 두 개 같은 재질, 두 개 같은 재질인데 얘네는 트랜슬루센트 BSDF, 얘네는 SSS 서브서페이스 스캐터링 재질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렌더 미리 보기 해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왼쪽에 있는 거 먼저 볼게요. 왼쪽에 있는 거 먼저 보면은 얘랑 뭐 나오는 게 거의 동일하죠. 자, 트랜슬루센트 BSDF 같은 경우에는 두께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광원과의 거리 그리고 각도에 따라서 밝기가 바뀌는 거고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탑뷰에서 라이트를 이만큼 떨어뜨려 볼게요. 자, 지금 현재 이 정도 밝기가 나오는데, 자, 얘를 면을 앞으로 당겨주게 되면 어두워져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멀어졌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뒤쪽이 간다. 아이고 헷갈려라. 뒤쪽. 자, 뒷면을 움직여 볼게요. 뒷면을 뒤로 이렇게 밀어주면은 라이트를 지나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당겨서 보면은 이렇게 밝기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자, 물론 트랜슬루센트 BSDF 같은 경우에는 면이 많아지면 어두워져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원래 그래요. 당연히 투과돼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자, 복사를 하나 하고요. Shift R. 자, 이렇게 여러 개를 지나올수록 점점 어두워지죠. 당연한 현상이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트랜슬루센트 BSDF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네 이렇게 앞으로 갖다 놓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오브젝트와 라이트가 가까이 붙어 있죠.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은 자, 이 라이트가 쏘는데 얘가 지금 빈 각도가 180도니까 완전 측면까지 쏘기는 하는데 각도가 거의 없죠. 이런 상황에서는 조명 자체가 약해져요. 실질적으로 끝부분은 굉장히 어둡게 나오는 상태고요. 자, 그래서 트랜슬루센트 BSDF를 사용을 할 때 라이트를 잘 배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가능하면은 오브젝트와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해 줘야 끝부분에서만 살짝 음영이 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라이트를 좀 더 강하게 줘볼게요. 이번에는 라이트를 한 50W. 얘를 여기다 놓고 얘를 이렇게 보는 게 더 편하겠네요. 자, 라이트를 강하게 줬더니 가운데 쪽이 너무 밝아지죠. 자,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트랜슬루센트에 있는 이 컬러를 조정을 하면 돼요. 이렇게 컬러를 조정을 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컬러를 따로 지정을 한다라기보다는 똑같이 트랜슬루센트 BSDF를 하나 복사해 놓고요. 믹스 쉐이더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냥 블랙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믹스 쉐이더 하나 넣어 주고요. 위아래 이렇게 하나씩.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가면 위에 거 나오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밑에 거 나오는 거니까 적당한 값을 찾아서 이렇게 너무 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겠죠. 저는 이렇게 사용해요. 저는 정답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지식이 굉장히 짧고 얕고 하기 때문에 이게 설명드리다 보면 틀린 부분도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잘 걸러 들으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브 서페이스 스캐터링으로 재질 적용이 된 거고요. 자, 이렇게 보면은 현재 그냥 프린스필드 BSDF에 여기 있는 서브 서페이스 부분을 이렇게 올려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빛이 들어와서 난반사를 일으키고 나간다. 자, 얘네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네 있는 두 개는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거 매뉴얼 가면 그냥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은 얘가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밝기로 이렇게 나가요. 근데 얘네는 이렇게 있으면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렇게 막 튀다가 이렇게 나가요. 그냥 랜덤하게 항상 같은 강도로 나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달라요, 두 개가.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얼만큼 랜덤하게 뿌려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번지는 정도랑 얘가 번지는 정도를 보면은 얘가 훨씬 더 많이 번지죠. 자, 이 서브 서페이스 스캐터링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보면은 분명 하얀색이 들어왔고 얘 표면 재질, 베이스 컬러도 흰색인데 색상이 약간 누리끼리 하죠. 이유는 뭐냐면 밑에는 서브 서페이스 레디어스 값 때문에 그래요. 클릭해서 눌러보시면 확정이 되는데 1, 0.2, 1이죠. RGB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레드 값이 굴절되는 정도, 그린, 블루가 각각 굴절되는 정도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냥 편하게. 그래서 얘네가 다 똑같이 그냥 1이 된다. 하면은 그냥 흰색 빛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는 아니고 바꿔볼게요. 레드 값 0으로 만들고 그린을 1로 놓고 블루도 0으로 놓으면은 그린이 되어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브 서페이스 스캐터링 재질 같은 경우에는 전용 재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서페이스 스캐터링 이렇게 따로 있고요. 얘를 연결해서 보면은 동일해요. 그냥 얘 연결했을 때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추가적인 다른 옵션들이 다 빠지고 딱 서브 서페이스 스캐터링과 관련된 옵션만 있고요. 추가적인 옵션이 스케일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랜덤워크는 여기도 있고요. 스케일 말고 없나요? 애니스트로피 있네요. 자, 이렇게 했는데 얘는 뭔 차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컬러 값은 베이스 컬러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원본 컬러, 원본에 대한 컬러인데 얘가 이렇게 색상 지정을 할 때 그냥 오리지널 흰색을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된다? 안 된다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은 그냥 빨간색이 그냥 나와버리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살짝 내려와 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레디어스 값이 1, 0.2, 0.1이니까 뻘겋게 나오는 게 더 맞아 보이기도 하기는 하죠. 어찌됐든 뭐 이렇고요. 그리고 나서 레디어스 값은 아까 설명드렸고 여기는 이제 스케일 값이라는 게 있는데 스케일 값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더 밝아져요. 스케일 값이 내려가게 되면은 더 투과가 덜 되고요. 그러니까 투과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편하게. 일단 1로 놓고요. 자, IOR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투과되는 정도가 바뀝니다. IOR 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굴절률이 올라가니까 앞으로 나오는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1.1일 때는 그냥 앞으로만 많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뭐 한 10 됐다 그러면은 굴절이 많이 돼서 밝은 부분이 조금 더 어두워져 버린다 라는 뭐 그 정도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자,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놨어요. 왼쪽에 있는 원숭이랑 오른쪽에 있는 피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트랜슬루센트 BSDF를 넣어 놓은 상태고요. 자, 팩터값 그냥 1로 갈게요. 그냥 허옇게 나오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얘는 빛이 다 뚫고 나오는데 단 이 면이 많아지는 부분에서는 더 어두워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맨 오른쪽에 있는 구 같은 경우에는 자, 들어와서 뿌려지는 정도가 탑에서 볼까요? 탑에서. 자, 여기서 들어와서 이 사방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뿌려주다 보니까 그냥 평면처럼 보여요. 구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원숭이를 보면은, 서브 서페이스 스캐터링을 활용한 거고요. 다른 거 전혀 안 넣었어요. 그냥 이렇게 넣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차이가 있죠. 얘는 많이 두꺼워지는 부분으로는 뚫고 나오지 않는다. 무조건 안 뚫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원래는 사람 피부 같은 거, 그리고 뭐 양초 같은 거 표현할 때 이 서브 스페이스 스캐터링 잘 활용하시면은 좋은 재질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 스케일 값만 올려볼게요. 스케일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이렇게 많이 뚫고 나온다. 그리고 IOR 값도 올라가면은 이렇게 덜 뚫고 나온다. 각각의 상관관계만 잘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동일해요. 동일하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라이트 오브젝트로 해놨고요. 여기는 이미션 오브젝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평면을 이미션 쉐이더를 사용을 해서 렌더링은 돌린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은 두 개의 원숭이가 같은 밝기로 렌더링이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같은 밝기로 나와요. 완전히 동일한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자, 여기 머리 있는 쪽에 얘가 여기가 조금 더 밝죠. 얘는 어두운데 얘는 밝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얘를 반사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얼굴 앞면에 떨어지는 이런 쪽에 떨어지는 밝기를 보면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자,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만약에 광천장이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고 삼각형이면 삼각형으로 라이트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메쉬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라이트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과연 적절한 값을 얼마를 줘야 되는가 뭐 설명드렸던 거긴 하지만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워 값이 1500W예요. 1500W로 만들어 놨는데 그럼 여기에는 메쉬의 강도는 얼마를 줘야 되느냐? 자, 일단 메쉬라이트 같은 경우는 면적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작아진다 라고 하면은 약해져요. 한번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두 개 다 똑같이. 두 개 선택하고요. Z축 방향으로 한 0.2 정도만 만들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오른쪽 거는 지금 밝은데 왼쪽 거는 약해졌죠. 분명 방금 전에는 비슷했는데, 얘는 지금 거의 그대로고, 얘는 확 줄어들었죠. 이게 이렇게 면적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얘 뭐 어플라이 해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래서 면적 값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면적 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단순한 오브젝트는 보기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에디트 모드 들어가고요. 메시 선택한 상태에서 오버레이 탭, 여기에서 페이스 에어리어 이렇게 하면은 면적이 나오죠. 지금 단위가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제곱 밀리미터 단위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만약에 해당 오브젝트가 면이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라고 하면은 자, 보기가 힘들죠. 합산을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지 마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오브젝트의 페이스, 그러니까 면적을 뽑아내기 위해서 애드온을 하나를 설치를 했었죠. 설치가 아니고 활성화를 했었죠. 여기서 프린트 그냥 검색하시면은 메쉬 3D 프린트, 어이구, 왜 이러니? 자, 메쉬 3D 프린트 툴박스라고 있고요. 기본 애드온이니까 활성화만 시켜주시면 되시고, 하시면은 옆에 사이드 패널에 이렇게 3D 프린트 항목이 나온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에어리어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밑에 면적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면적 값을 일단 제곱미터로 환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와트 값이랑 동일하게 이미션 노드의 스트렝스 값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내가 목표로 하는 와트에다가 나누기 4, 이게 왜 4인지 모르겠어요. 이 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거는 요 4가 없어요. 4가 없는데 이 4를 나눠야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와트 나누기 4 나누기 이렇게 쓰지 말까요? 그래도 이렇게 쓸까? 나누기 4 나누기 면적, 이 면적은 제곱미터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요게 수식입니다. 와트 나누기 4 나누기 면적. 자, 그러면 쉐이더 에디터로 한번 가서 해당 수식을 만든 걸로 한번 보죠. 자, 여기 디바이드 보면은 와트 나누기 4 했죠. 와트 지금 목표라는 와트가 1500와트였죠. 옆에 있는 게 1500와트였으니까 1500 나누기 4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값이 지금, 자, 요 디바이드가 들어간 게 어디서 어디까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됐고요. 요거에서 나누기 면적을 한 거죠. 여기 디바이드 나누기 면적 95.748. 아까 보니까 95.747497이죠. 요거를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 번에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9 똑같이 적는 거죠. 이게 복사가 되면 좋은데 복사가 안 되더라고요. 클릭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클릭도 안 되고 95747497 이렇게 그냥 밸류 값을 넣고요. 여기에다가 그냥 뭐 디바이드를 하든 멀티플라이든 하든 편하신 걸로, 저는 멀티플라이 그냥 해볼까요? 0.000001인가요? 이렇게. 아니면은 디바이드에서 10000 이렇게인가요? 하나 빠져야 되네요. 100 더 들어갔어야 되네요. 1000000 이렇게 디바이드를 해도 되는 거. 자, 이런 방식으로 이미션 노드의 밝기 값을 와트로 환산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한 형태의 광천장 자체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일이기는 한데, 만약에 광천장의 모양이 좀 많이 변형이 돼가지고 뭐 삼각형 내지는 뭐 원형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뭐 곡선형 이런 식으로 광천장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은 해당 부분을 이 라이트 오브젝트로 조명을 주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굳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메쉬를 활용해서 적당한 밝기 값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자, 작업 중이던 이미지로 돌아와서요. 이제 건들 거는 뭐 하나밖에 없겠죠. 뭐냐면은 여기에는 트랜슬루센트 BSDF를 조금 더 음영이 좀 더 많이 지게, 그리고 약간 좀 어둡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냥 믹스 쉐이더 사용할게요. 믹스 쉐이더 이렇게 사용해서 넣어주고, 똑같은 거 하나 밑에다가 넣어주는데 얘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팩터 값 조정해 나가면서 맞추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팩터 값을 맞추는 거는 렌더링을 계속 돌려볼 수밖에 는 없어요.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렌더 프리뷰가 안 되죠. 렌더 프리뷰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이트에 대한 설정값 자체를 제가 계산하는 거를 좀 더럽게 해놔가지고 렌더 프리뷰를 좀 보면서 할 수 있게끔 수정을 할까도 지금 고민 중이기는 한데, 그러면 또 제가 생각했던 피지컬 카메라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쉽지가 않네요. 일단 렌더링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지금 렌더링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광천장의 음영 자체는 또 이 정도면은 뭐 된 것 같은데, 지금 아쉬운 부분이 코너 부분이죠. 자, 지금 보면 위에 있는 라이트가 이렇게 네모나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코너 부분이 이렇게 같이 라운드 처리가 돼서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처리를 하고 싶으면은 라이트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다가 메쉬를 하나 그냥 아래에 있던 거 그대로 뜯어가면 되겠죠. 그대로 뜯어가서 올려놓은 다음에 해당 오브젝트로 조명을 주면 된다. 하지만 메쉬로 라이팅을 줬을 경우에 단점은 노이즈가 끼거나 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니까 적절히 잘 활용을 해 가면서 쓰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여기 앞편면에다가 유리를 좀 넣어 볼게요. 자, 지금 렌더링 나오고 있고요. 렌더링 나오는 중간에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제대로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다소 좀 어두운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밝기 부분이 약하니까 밝기 부분만 조금 더 세게 갈게요. 그러면은 요 앞에다가 믹스 쉐이더를 하나 더 쓰는 거죠. 믹스 쉐이더를 쓰는데, 자, 여기에서 이지 글로시 레이를 팩터 값으로 사용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지 글로시 레이를 연결을 해주는 상태에서 다른 물체에 반사될 때 어떻게 반사될 것인가 라는 옵션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그냥 이미션 쉐이더를 사용을 할게요. 이미션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다른 물체에 반사될 때는 이미션 값은 1인 상태로 반사를 시켜라 라는 거죠. 자, 렌더링 한번 다시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반사되는 부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책상이랑 천장이랑 거의 같은 밝기로 반사가 됐기 때문에 다소 어색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천장 부분에 대한 밝기를 조금 더 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연출을 통해서
좀 더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많이 길어질 듯 하네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